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인 관리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학적인 관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 수칙들이 있잖아요. 8시간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어, 잘 먹고 충분한 휴식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모발 이식도 뭐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는 이제 데이 서저리잖아요. 수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에는 시술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은 수술입니다. 어쨌든 뒤통수에서 절개를 하던 비절개를 하던 피를 내고 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잘 쉰다는 부분에서는 8시간 잘 주무셔야지 모낭 세착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공급이라든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혈액순환도 도와줄 뿐더러 탈수라든지 이런 거에 모낭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보다는 물을 좀 잘 드시고 혈액순환이 좋은 분들이 그래도 생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착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일상 관리가 되니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칙칙칙 뿌려주시고 뭐 어떤 성분에는 뭐 성장인자가 들어있다, 흉터라든지 상처를 회복하는 뭐 EGF라든지 뭐 이런 인자들 여러 뭐 인자들을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각 병원마다 어떤 포뮬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또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의학적으로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축축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외에 그 이상의 그 효과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평상시 한 2주 정도 칙칙칙칙 뿌려주면서 마르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처가 식목이나 슬릿에 의해서 난 거니까 그 상처를 조금 아물기 좋게 상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지 뭐 생차게 막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생착 잘 되고 저 무발이 잘 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극히 지엽적인 본인만의 케이스죠. 본인만의 생각일 뿐이고 이거를 대규모 연구라든지 볼륨을 높여보면 확실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암흑기도 조금 더 빨리 오고 올라오는 것도 느린 그런 느낌을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생착적인 부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1에서 2주 정도를 금주를 말씀을 드리고 금연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 최장 2달 정도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본인 몸에 실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대신에 원장 선생님 원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금주 금연 말을 했을 텐데 그거를 어기고 굳이 내 몸에 실험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결과에는 무조건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뭐 또 그전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관리고 운동도 물어보시는데 좀 빡세게 이제 무게를 쳐야 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살살 걷는 정도는 수술 직후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무게를 빡세게 쳐서 뭔가 이제 고개도 숙여야 되고 힘도 꽉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좀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햇볕 노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모낭들이 태양광의 그 자외선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땡볕 밑에서 하는 운동들도 모낭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화되는 최소 2주에서 3주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됐으니까 수영들도 하실 텐데 수영도 실내 수영장은 염소 소독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바닷물 소독도 바닷물 수영도 한 달 정도 후에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1, 2주 사이에 하게 되면 따끔따끔해서 못 견디세요. 어차피 아파서 못 견디시고 약간 벌게 가지고 흔적 남아 있으니까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운동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관리법이 될 것 같고, 의학적인 관리법은 탈모약을 잘 드셔야죠. 남성형 탈모 진행을 막아주는 건 탈모약 말고는 없습니다. 모발 이식도 진행하는 탈모를 막는 게 아니고 그 빈대만 채워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모발 이식한 모발들이 탈모에 저항하는 강한 모발이라고 하더라도 탈모약을 먹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셔주시는 게 좋고, 진행하는 탈모는 탈모약 말고는 못 막는다. 그래서 모발 이식 전에 꾸준히 드셨던 분은 끊지 말고 쭉 드시고요. 만약에 모발 이식 후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봐서 원장님하고 상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두 필요한 건 아닌데 모낭 주사나 모낭 레이저, 소위 말하는 메조세라피를 모발 이식 후에 적용하려는 병원들이라든지 원장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환자분들 니즈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생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어놓은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의 모낭이라든지 머리카락 강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모발 이식의 결과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생착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점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주사라든지 MTS, 마이크로 니들링, 그 다음에 모낭 레이저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모낭 레이저라든지 이런 주사들 성분 자체가 약간 염증을 억제해 준다거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모낭의 성장기 유도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동반 탈락이 적고 암흑기 기간도 짧은 느낌입니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성장기로의 진입을 빨리 유도함으로써 동반 탈락이나 암흑기를 그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암흑기가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나 레이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 원장님들마다 가치관은 다르긴 한데 뭐 석 달이나 6달 간격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10개월에서 12개월 경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학적인 관리 차원에서 생착 도와주는 주사나 레이저 이런 거 말고 채취한 부위에 뭐 염증이라든지 이제 뭐 잉그로운 헤어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식한 부분에서의 모낭염 같은 게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원장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바를 건지 약을 먹을 건지 주사를 쓸 건지 이거를 째야 될 건지를 원장 선생님한테 의탁을 하셔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제 일반적인 관리 본인이 하는 게 있고 의학적인 관리 병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을 때 모발 이식의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탈모약 같습니다. 다른 관리 뭐 주사, 레이저 다 필요 없고 의학적인 관리에서는 탈모약이고, 생착 스프레이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저 아는 동료 원장님은 2달 동안 생착 스프레이 뿌렸다고 하는데, 생리식염 스프레이를 이제 상처 치유적인 부분이지 모낭 생착에 뭐 필수냐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중요하지만 탈모약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